오늘은요, 이제 메인넷 개방에 앞서서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자본, 그리고 중국 파이오니어에게 메인넷을 개방하지 않고 부분 메인넷 개방으로 중국을 제외시켜야 한다. 혹은 중국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면밀히 살펴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니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꾸준히 파이네트워크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중국 말 그대로 파이코인에 미쳐있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코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약 1600만 명이 넘는 젊은 파이오니어들이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집계되는 인원보다 보통 20%에서 30% 이상 더 많다고 가정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 파이오니어 수 대비 높은 비중의 파이오니어들이 중국에서 활동 중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작업장식으로 개인정보만 넘겨서 소수가 불특정 다수의 계정을 가지고 파이코인 채굴을 하는 형태의 속히 말하는 채굴장도 많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중국 코인이다, 이런 이야기의 근본적인 근거가 이 중국의 채굴 업체들이 유통시키는 비트코인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 제가 처음 코인을 시작했던 18년도에 사토시가 중국인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즉 파이네트워크의 채굴을 여느 다른 중국의 코인들처럼 대규모로 채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지금 우리 파이네트워크의 단계인 KYC 인증과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도 중국인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KYC 인증도 겨우겨우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언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까지 기다리냐, 그냥 중국을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신원 인증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장 가격 혼란, 이 부분은 결국 중국인의 공급이 지배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물론 진성 파이오니어 분들도 계시겠죠. 파이 네트워크 가치를 알아보고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저 장사 수단으로 생각하고 거래소 오픈이 되었을 때 바로 엄청난 물량을 덤핑시켜 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속히 말해서 세력의 장난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를 들면요, 내가 100만원 정도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 1000만원 정도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20% 상승, 30% 상승, 그 이유를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10억, 100억 원어치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들어간 이런저런 비용들이 차포를 따졌을 때 이제 수금을 해야 한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급격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고 이건요, 파이코인 가격 자체 패닉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중국이 포함이 된 관점에서 봤을 때 반대 입장을 좀 얘기해 보자면, 사실 지금 여기에도 이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고유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중국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 부분이요, 이게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 인해전술이라고 하죠. 정말 바다만큼 사람이 많다, 중국은 그래요. 왜 자꾸 코인 시장에서도 거래소들도 중국 기반 거래소가 더 잘 되고 중국계 코인들은 한번 펌핑이 나올 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큰 상승을 보여줄까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특징이 있죠. 이 중화사상이란 게 있습니다. 이 차이나 넘버원, 즉 만약에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이 중국인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코인이 된다고 했을 때 상승시킬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 말도 사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월가 자산 운용사들, 정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계산과 예측이 빠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월가의 자산 운용사, 그 기업들이 중국 시장 개척을 꿈꾸고 중국 시장의 자본을 원할까요? 이들의 돈보따리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는 합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최상류층, 중국의 이제 자치성들이 있잖아요. 이 성들의 유지들, 최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도 어마어마하지만 중산층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또 이들의 자금이 유행이 되는 한 섹터나 산업에 모이게 됐을 때 정말 그 섹터 안에서, 그 산업 안에서 내가 저 밑에 있는 영세업체더라도 3대가 먹고 산다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중국의 자금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중국 자본 없이 성공하는 코인은 없다. 이건 제가 진짜 7, 8년 정도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 저 코인 정말 다 투자해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겁니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돈보따리를 걱정이 된다고 물꼬를 일단 막아두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확실히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원래 이런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내용을 좀 좋아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큼은 앞으로 다가오거나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또 그 기술의 집약체인 코인이나 어떤 상품들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세상은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죠.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패스트 테크닉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라서 나의 정신적, 사회적 나이가 결정이 되는 세상입니다. 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우리 파이코인이 사기인지 스캠인지 이런 뉴스들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뭐 어찌되었건 우리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채굴해두어서 손해볼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제 비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코인이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존재를 하지를 않죠. 그럼 만약에 우리 파이코인이 상장을 했을 경우에 1파이당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메인넷이 오픈되어야지만 법정 화폐라든지 다른 코인들과의 거래가 가능한 상태이죠. 이제 파이오니어의 커뮤니티 같은 것들, 요거는 이제 파이스토어죠. 파이스토어의 사례들을 보면은 금전 거래, 즉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파이당 만원, 1파이당 만원, 1파이당 만원, 파이당 이제 만원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실제로 결제를 받고 있고요. 보통 이제 오랫동안 채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개 정도 파이는 채굴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채굴하는 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나라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파이코인을 판매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45개를 250만원에 판다라고 올리셨으니까 이분한테는 뭐 파이코인의 가치가 대략적으로 개당 2,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코인으로 실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굉장히 많죠. 이 파이맵이라는 사이트에서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보이는데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코인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살만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 14일 날 만들어진 코인으로서 이제 현재 폐쇄형 메인넷인 상태이죠. 이제 만들어진 지 5년 정도 된 코인인데 전 세계에 활성화된 가입자가 5,500만 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되는데 5,500만이면 정말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번 더 파이코인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1파이당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이코인이 지금 코인마켓캡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글로벌 거래소인 HTX와 비트마트에도 지금 현재 상장을 했고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최초 상장을 한 곳이 이 HTX 후옵이라는 거래소인데 2022년 12월 29일에 파이가 처음 상장을 했죠.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된 상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된 것이 IOU로 상장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 개발사 파이코어 팀에서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텐데 대부분 도둑 상장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합의를 통한 상장이건 아니건 상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파이코인의 시장 가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파이코인이 2022년 12월 29일 날 상장을 하고 바로 다음날 최고가인 345달러를 찍었었는데 345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대략적인 환율로 47만원에 육박을 합니다. 이제 1파이당 47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자, 이 345달러라는 금액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은 생산자의 공급량과 이제 소비자의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파이를 가지고 싶은 누군가는 1파이당 가치가 이제 345달러가 충분하기 때문에 345달러의 파이가 거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파이코인의 메인넷이 오픈이 되고 실제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가치가 345달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파이코어 팀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거래소에 자신들이 파이코인을 상장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실제 파이코인이 상장을 했을 때는 이제 초기 코인 제공 물량이 없으니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상장되자마자 상승할 것이 뻔합니다. 이제 초기 코인 제공 물량이라는 것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을 할 때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해당 코인에 대한 초기 개발 자금을 모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만은 우리 파이코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시작 자체를 무료 채굴로 진행을 했고 파이코인을 만들기 위한 누군가가 투자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제 1파이코인이 345달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은 이미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 홀더분들 그리고 파이오니어 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상장하자마자 이거를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파이코인이 상장이 되면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매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 보시는 홀더분들도 이제 파이코인 상장하자마자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1파이코인이 345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을 얻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이제 시간적인 노련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언젠가는 파이코인이 나에게 큰 수익으로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상장하자마자 매도를 한다? 가치가 제대로 판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지켜보고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매도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탄탄하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파이코인을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보려고 팔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메인넷 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파이코인의 생태계 발전에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 우리들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파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파이를 체크하는 곳들이 많아져야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고 파이로 거래하는 상점의 수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해결된 건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단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넷 구축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 개발팀에서 한 가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민코인을 통한 구축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것들을 민코인이라고 하는데 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솔라나의 경우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지 않습니까? 근 6개월의 기간 동안 1200%라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바로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 이제 대표적으로 페페코인을 보자면 정말 충격적이죠. 페페코인의 263달러, 하나로 이제 약 36만원입니다. 36만원에 500만 %면 이제 5만 배죠. 36만원에 5만 배면은 180억 원이에요. 180억 원을 얼마 만에? 단 3주 만에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민코인들 순위를 보자면은 페페, 도구이에, 봉크, 부고밈 지금 보시면 민코인들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것들이 대부분 이제 솔라나로부터 이제 파생된 민코인이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 말인즉 솔라나의 민코인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페페나 도구이에 같은 엄청난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이코인 개발팀 또한 이 민코인에 투자를 진행해서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파이 재단 측에서 투자하려는 이 민코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으신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경우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고요. 봉크, 도구이에과 같이 요새 대세인 강아지 관련 민코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파이 네트워크의 기술과도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입니다. 자, 이 부분 왜 제가 파이 재단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인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특정 지갑 주소가 이 코인을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 주소가 어떤 지갑 주소였냐면은 이전에 HTX 거래소에 도둑 상장한 파이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지갑 주소예요. 도둑 상장한 파이코인을 모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재단의 지갑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갑 주소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민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몇만 퍼센트, 몇십만 퍼센트 상승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재단에서 상장을 시키기 전에 큰 자본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민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미국의 1위 거래소이죠. 여기에는 이미 상장이 된 상태이고 지금 바이낸스에도 상장을 시도 중이고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놓으면 되느냐? 해당 코인을 매수 후에 우리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을 출시하고 대형 거래소들, 업비트 등등의 상장 공지가 나오면 해당 민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니까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면 여러분의 투자 금액이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 코인 사는 방법과 전략까지 모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코인 관심은 가지시지만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말씀드린 이 민코인 받아보시는 방법 제 개인 번호 010-4283-3137로 문자, 소통 보내주시면 바로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공개 안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안내드린 것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에도 선한 응원과 함께 문자 보내주신 번호 뒷 4자리도 남겨주세요. 이것은 정말로 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